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은 58분까지 방송이 됩니다. 56분에서 58분 2분 정도 더 확장해서 방송을 합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람직한 고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고교 학점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고교 학점제요? 네네. 예. 들어는 봤습니다만 이게 좀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까? 네, 그 고등학생들도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도 하고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예. 그 얼마 전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학생 각자의 적성, 소질대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그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이 고교 학점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도 있었는데요. 예. 이 고교 학점제는 작년부터 105개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결과 학생 약 70% 그리고 교사 약 76.5%가 만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오는 2025년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대학처럼 학생들이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신청을 해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학점을 이수하는. 네, 맞습니다. 예. 이 고교 학점제는 그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그 필수 교과를 최소화하고 문과와 이과의 교육 과정을 통합해서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학년은 물론 다른 학년과도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늘 지적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몰아놓고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상당히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또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미래를 봐서는 좀 바람직한 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방향만 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학년별 수업이 아니라 서로 학년이 섞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학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 정도의 성취도에 도달했는가를 측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만족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충학습이나 재평가 기회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을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예. 근데 왜 키워드가 바람직한 고민입니까? 네, 그 우리 지역인 세종에서도 이 고교학점제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 세종 역시 다양하고 독창적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서 그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그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근데 개설된 과목을 보면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학 실험을 역사와 철학 관점에서 배우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을 결합한 그런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특히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과목 제목에 걸맞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수업의 질이 그만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그 KBS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개설 과목이 200여 개로 늘어났지만 그 수업의 질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좀 많은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었죠. 그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 고교학점제가 현재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좀 건전한 고민들, 바람직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투명인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과학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혹시 조교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요? 군대 조교요? 아마 그 군대에 숙달된 조교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대학 시절 학과 사무실에서 그 학과 일을 하고 교수 일을 돕는 사람 이런 분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대학에는 그 여러 구성원들이 있죠. 그 학생, 교수,
학교 직원, 그리고 이 조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 중 학비를 보조받는 이른바 장학조교들도 있는데요. 예. 그 학교 일이나 교수 일을 도와주면서 수업료 중 일부 혹은 전액을 감면받는 대학원생들, 아니면은 졸업 후 학교 관련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이제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장학조교입니다. 예. 그 대학 내에서의 여러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조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처우가 상당히 또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지요. 네,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지위에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남대학교에서 2달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 대학 미술교육과 대학원 그 졸업생이자 장학조교 한 명이 학과 교수의 제안으로 철제 선반을 제작하던 중 그 왼손에 착용한 장갑이 글라인더에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 사고 직후 봉합 수술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학조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업재해 보상 치료를 지원할 법적 조항과 사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이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이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우선 이 장학조교는 사고 당시 그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2월 초에 졸업을 했고 사고는 2월 말에 났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또 학생 신분이 아닌 셈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장학조교에 대한 학생보험 처리도 현재 애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신분도 아닌 셈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학조교의 지위가 공중에 붕 뜬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도 아니고 지위가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장학조교는 학교 안에서 그 학과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 학생보험과 관련해서 일단은 학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가지고 심사를 올려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예. 또 장학조교 측에서 요구한 그 산업보험 그 산재 신청에도 협조를 하고 있는 등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학생보험도 이제 학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 심사에서 탈락하고 또 산재보험도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이 장학조교는 그야말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학 안에서의 조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하다 다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뭐 교수의 지시가 있었든 아니면 어쨌든 뭐 교수의 어떤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학과 교수가 이러한 학과 일이 필요한데 이 학생이 이런 일을 하겠냐라고 제의를 했었고 이 학생이 거기에 응해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고요. 예. 이 장학조교에게 그 철제 선반 제작일을 제안했던 교수와 제가 직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수는 학생의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보험이나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다쳤는데 그 사람의 법적 지위 때문에 제도권에서 보상이 어렵다면은 그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 사회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혹은 뭐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비용과 투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죠. 비용과 투자는. 네, 그렇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한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부자한테 돈을 쓰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 합니까? 사회적 약자 계층이 그 한설인 말이겠죠. 예. 그런데 이걸 비용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투자라고 봐야 할지 선뜻 판단이 안 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대전광역시의 조성칠 의원의 해외 연수인데요. 얼마 전 저희 5시엔 대전함 키워드 뉴스 시간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조성칠 의원이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떠나는 미국 출장에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두말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죠.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조성치료위원회의 이번 해외 연수는 또 다른 이유로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출장은 그 의원으로서는 조 의원 혼자 떠나는 연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 사무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그 전문위원 한 명이 총 2명인데 이번 출장에 조 의원과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떠나는 해외 출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같이, 그러니까 사무처 두 분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의도는 같이 가서 뭐 현장을 보고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이렇다라고 하겠지만은. 예. 근데 이 사무처장의 비행기 좌석을 보니까 일반석보다 2배가량 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3분이 떠나는 출장인데 호텔은 1인 1실로 이제 투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들 3명이 이번 출장으로 사용할 예산이 1,834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사무처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 있나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시민의 혈세로 1,834만 원을 해외 출장에 지출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워낙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은 가운데 1,800여만 원을 들여서 미국을 다녀온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좀 일반 시민들의 정서하고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출장 일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성치료위원회에 따르면은 이번 국무국외 출장은 대전 방문회를 맞아 대전의 관광, 문화예술 등을 위해서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 활동에 접목하고 발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조 의원은 LA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해 대전 스튜디오 큐브와의 이제 접목 방안을 좀 모색하고 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전구쇼를 견학해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에 이제 접목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또한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대전 지역 공연장 발전 방안을 찾고 또 카네기홀을 방문해 지역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 서부 지역인 LA와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동부 지역인 뉴욕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박 10일 일정으로 뭔가를 배워오는 목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시간상 그리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정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누구는 미국으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누구는 유럽으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네. 누구는 동남아 가서 벤치마킹하고. 도대체 이 대전의 정체성은 뭡니까? 네,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들이 참 많지요. 미국 같은 이른바 선진국들 말고도 태국 방콕도 있고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국가들에도 이런 관광 도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모두 똑같은 이유로 유명 관광 도시를 찾는 게 아니라 도시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인구 800만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와 돈이 오가는 뉴욕이나 아니면 세계 최대의 도박산업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가서 대전시 의원이 과연 무엇을 배워올 수 있을지 그리고 대전에 무엇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겨우 동네 축구 수준인데 우리 팀 코치단이 축구의 세계화 이런 걸 외치면서 8박 10일 동안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조성치료위원과 대전시의 사무처 직원들의 출장이 제발 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 의원을 제외한 대전시의 나머지 행정자치위원회 4명의 의원인 박혜련, 홍종원, 남진근, 민태권 의원은 다음 달 13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돌아보는 유럽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뉴욕이나 라스베가스는 워낙 유명해서 인터넷만 뒤져도 관련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텐데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한폭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시한폭탄입니까?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대전시의 고심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 위탁으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의 계약 기간이 오는 7월 5일로 만료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전시가 중앙로 운영위원회와 이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하상가면 원도심 상권의 핵심이죠. 네, 그렇죠. 예, 요즘도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고 있는 듯 싶고요. 저도 네네. 한두 번 가보면
여전히 뭐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 굉장히 옷도 저렴하고 좋은 것들이 많고요. 네, 예. 음식들도 맛있습니다. 근데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서 아직 대전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로 지하상가는 1994년 민간의 도움으로 건설돼서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운영돼 왔다고 하는데요. 90년대 말 IMF 위기로 이제 기존 관리업체가 파산하면서 2001년 10월부터 중앙로 운영위원회로 관리권이 이제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이제 지하상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곳에는 총 601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고요. 중앙로 운영위원회가 임대료 개념의 사용료로서 대전시에 매년 40억 원씩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소유권이 대전시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전시의 공유재산이 맞고요. 예. 이게 이제 근데 관리 계약이 올 7월 5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 협약서상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 연장을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즉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연장 허가 시점이 지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대전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존 중앙로 운영위원회와 계약을 연장하는 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예. 기존의 운영위원회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말로 보면은 간단할 것 같지만은 예. 그게 또 그 내면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으로서 대전시 소유지만은 예. 이 관리권은 대전시가 아니라 중앙로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신규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은 신규 업체가 각 상가 점포별로 새로운 임차인들을 상가에 입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쫓겨날 수도 있게 되겠죠. 예. 반면에 기존 운영위원회와 계약을 연장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권리금 문제라는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어쨌든 뭔가를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로 지하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점포 임차권 거래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상인들 간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암암리에 권리금이 오가는 임차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7월 지하상가 임차권 양수 양도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서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 내년 초쯤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예. 이미 이제 계약 만료는 코앞에 닥쳐 있고 대전시에 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하상가 활성화가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비판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한 대 사람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상 받으셨다고요. 앞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네네. 예. 더 열심히 해서 이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청산의 비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청산의 비밀이요? 네네. 예, 뭐 과거를 청산합니까? 뭐 어떤 아나운서께서는 일단 과거 청산 이런 게 떠오르시나 보네요. 네. 예. 이런 말도 있죠. 청산의 살이라 이런 데에서처럼 나오는 풀과 나무가 무성한 산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예. 뭐 드디어 빚을 다 청산했다 뭐 이런 뜻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무서운 청산도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리, 청산가스 할 때의 청산인데요. 예. 요즘 언론 보도에서는 시화나수소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 청산의 정식 명칭은 사이화나수소입니다. 이 사이화나수소가스 그러니까 청산가스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년 가까이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배출되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청산가스는 말 그대로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더라도 청산가리를 통해서 뭐 살해도 하고, 자결도 하고 등등 이 청산가리는 어쨌든 위험 독극물로 알고 있는데, 독성 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가까이 몰래 배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청산가스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칼륨, 즉 청산가리의 원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과거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가스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쓰였던 바로 그 가스입니다. 감사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7년 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출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이와나가스가 기준치보다 최대 5.6배가 넘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치가 넘자 측정업체가 2시간 뒤에 다시 한번 측정을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사이와나가스가 검출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업체는 기준치 초과 그리고 불검출 이렇게 두 종류의 측정 기록부를 각각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후 약 한 달 뒤에 다시 측정을 해보았는데 이때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이와나가스가 검출되었었다고 합니다. 예. 두 차례나 이 사이와나가스가 검출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년이나 그럼 은폐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현대제철은 측정업체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충청남도에 불검출로 작성된 측정 기록부만 첨부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측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예, 두 종류가 나왔었는데 예. 불검출만 제출을 하고 검출된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안 냈던 것이죠. 본인들이 유리한 쪽만 그러면 관청에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물질 측정 방식은 주로 이제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기업 자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굴뚝에 오염물질 자동 측정기를 좀 부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래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대제철 대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대기업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수인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결과치가 나왔는데 하나만 제출했다는 거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리감독 권한이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던가 아니면은 현대제철에 대한 어떤 징계 처분을 내놓던가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징계는 나왔는데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이 사안을 확인한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고작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한 데 그쳤다고 합니다. 6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역시 이 사안이 적발된 이후에도 방지시설 설치를 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대기오염 물질 관리는 현재는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가 맡아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과실이기보다는 고의성이 좀 다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벌 수위가 고작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잘못이 적발되면은 기업의 엄중한 책임을 좀 국가에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산가스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 또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루라기 불기라고 정해봤습니다. 호루라기 불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요즘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영어로 위슬블로러 그러니까 이제 호루라기 부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예. 아나운서께서는 이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 제보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있고요. 네네. 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혁을 가져왔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내부 고발자.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런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는 하실 겁니다만은 예. 이게 현실에서도 과연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나보다는 이제 우리라는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 논리가 우선이 되죠. 네, 그래서 개성이 좀 강하면은 이제 혼자 튄다 이런 얘기로 흔히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이유 없는 왕따 이런 걸 당하기도 하고요. 예. 이 내부 고발자나 아니면 공익 제보 역시 이른바 속된 말로 꼰질른다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의미 자체를 비하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정서를 이용해서 힘이 있는 쪽에서는 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교장의 갑질과 비의 의혹을 이제 대전시 교육청에 제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이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해내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최초에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헬프라인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관련한 민원을 이 교사가 제기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엉뚱한 교사를 추궁하는 등 이 감사의 기본 수칙과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을 어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예. 내부 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현실에서는 그런 시각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또 내부 고발 이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뭐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도 역시 감사의 중요한 역할, 이것도 임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직후 이제 그런데 해당 학교장이요, 그 학습 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뭐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부교재 선정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 맘대로 지정, 뭐 또 방과후 그 강사 채용에 있어서 부정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현장 감사를 벌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감사 담당 직원이 갑질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교사들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피해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적고 실명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명을 공개하라.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나중에 혹시 경찰에 고발할 상황을 대비해서 뭐 증거 채택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한 교사에게는 감사 담당 직원이 오히려 업무를 거부하면 또 이제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듣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겠죠. 예. 글쎄요, 이 감사를 하면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부 고발자의 이 증언이 상당히 또 중요한 효력이 발생하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증인들은 상당히 보호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실명을 드러내라고 하면 이거 누가 뭐 내부의 이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실을 글쎄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감사의 기본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가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밝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학교 교사들과 전교조 대전지부의 항의가 굉장히 잇따랐다고 하고요. 또 대전교육청 감사실은 설문을 무기명 조사로 전환하고 교사에게 징계를 언급한 그런 감사 반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또 학부모회에서 또 다른 초등학교장이에 대한 이제 비위 및 갑질에 대한 의혹이 접수되어서 현재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배구부 운영 비리, 물품 구입 시 특정 업체 지정, 학교 급식 무전 취식,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의 사적 사용, 각종 인력의 부적정 채용 등이 제보된 주요 비위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발 학교에서만큼은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나 목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전관예우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심각성 있는 문제입니다. 정관예우.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또 정관예우가 있었나요? 그 며칠 전 일부 대전 시내버스 회사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노모를 직원으로 올려서 인건비를 챙긴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사안인데 이게 왜 개선되지 않을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대전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한 이후 연간 600억 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시는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묻지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제한돼 있다.
이런 항변인 것 같은데요, 대전시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일종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내버스 업체의 그 주주나 가족 혹은 지인들이 그 공식적인 채용 절차도 없이 버스회사 임직원이 되어서 인건비도 이렇게 챙기고요. 또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를 뭐 주주의 어머니나 작은아버지 같은 뭐 이런 가족들이 맡다 보니까 감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대전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버스회사 경영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극적인 태도의 이면에 바로 전관 예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혹입니까? 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전시 공무원과 그 시내버스 업체들 간의 모종의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전시에서 대중교통 업무를 총괄하던 그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버스회사 그 업체 대표로 간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버스 업체로 퇴직 이후에 대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로 갔다라는 얘기니까 네. 뭔가 좀 끌어진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불거진 그 두 노모의 채용에 대해서 대전시가 해당 버스회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 좀 더 철저히 시키고 또 80세가 넘는 고령의 회사 임원은 그 계약을 연장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게 그 노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한 것이니까 한번 좀 잘 풀어보라 뭐 이런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노사 갈등을 잘 해결해봐라. 네. 본질은 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대전시가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도무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 출신 공무원들 포함해 갖고 퇴직 공무원들이 이제 대전의 시내버스 업체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제법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시내버스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당수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대전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공직자,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공적인 업무가 결국 사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는 데 이용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이용된다면 그건 분명 시민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300억으로 정해봤습니다. 누가 300억이나 도난을 당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전 경실련 등 이제 시민단체에 이어서 토지주들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도안 2의 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 연합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 도시개발 사업 승인으로 이제 특혜를 자행한 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인허가를 즉시 무효화하라라고 촉구하면서 대전 경찰청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정 등에 대한 그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예. 이곳의 토지주들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일단은 그 아이파크시티 분양가가 이제 꽤 높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예.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육박해서 서울 구로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다는 게 저희 얼마 전에 키워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토지주 연합회에 따르면은 도시개발법 시행에 따라 도안 2의 1지구 17, 18, 19, 32블럭의 각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예. 이 사업 시행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고요. 이를 유성구가 수용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처분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곳의 생산 녹지 지역은 38.9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란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대전시가 이를 무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해줘 버려서 토지주들은 그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3분의 2 이상의 그 토지주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가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30%를 초과하는데도 대전시가 지정을 했었다는 얘기도 같이 있는 거고요. 예. 애초에 이런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유성구와 대전시 그리고 시행사가 이 사업을 서둘러 이제 진행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법령을 준수해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면 이 기한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자와 대전시 그리고 유성구가 공모를 해서 인가를 추진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300억 원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사업주들이 300억 원 가량을 더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토지주 3명이 지난 1월 그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으로 넘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 어제 통계청에서 3월 국내 인구 이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3월 대전으로 전입한 사람이 18,653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대전을 떠난 사람은 19,846명이라고 합니다. 즉 1,193명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죠. 그리고 대전의 이런 인구 순유출 현상은 4년 7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 여기저기에서 경쟁적으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만 14,000여 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아파트들은 상당수가 은행 빚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그 집을 사게 되고요.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줄고 있고, 즉 이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계속 줄고 있고, 이게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당장이 아니라 그 대전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시와 자치구들의 그런 도시 철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